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 콧물, 코막힘. 일반적으로 콧물과 코막힘이 생기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다른 코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콧물, 코막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비염과 축농증. 노후에는 특히 찬 공기를 쐴 때 콧물이 나오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는데 충치 등 치아 문제로 인한 축농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콧물, 코막힘은 코 속에 종양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어 코 한쪽에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코피가 동반된다면 코 속 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다양한 코 질환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콧물이나 코막힘은 감기가 걸렸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이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다른 코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한양대 의대 이비인후과의 정진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101세 프로포즈의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사실 오늘 주제가 정말 저는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뭐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이게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가보니까 비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비염도 많고 또 네. 비염 이외에 다양한 코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비염이나 네. 축농증인 경우에도 콧물, 코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 축농증은 의학적으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네. 표현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부비동염. 예, 네. 부비동염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축농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감기로 인해서 코 증상이 생기면 모두 다 그냥 코감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코감기도 엄밀히 말하면 급성 비염, 급성 축농증에 해당됩니다. 이제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네.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어떤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라면 일시적으로 증세가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자를 빼고 네. 보통 우리 비염 또는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코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라면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치료를 하려면 증상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급성과 급성이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동반 증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비염이나 급성 축농증인 경우에는 네네. 아무래도 감기니까 열이나 근육통 같은 다른 감기 증세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런 급성 감기일 경우에는 1, 2주 안에 호전이 되는데 네네. 이게 오래 가거나 네. 또는 동반 증상, 열이나 근육통 같은 감기 증세가 없다면 이건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코감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야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염이나 축농증이라는 게 당장 내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좀 방치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방치하다 보면은 후각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도 코를 이렇게 막고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네. 그만큼 맛을 느끼는 데는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만성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 있는 환자들이 맛을 못 느끼겠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우리 낙중에 삶의 낙중의 그렇죠. 하나인데 네. 그게 불편하셔서 굉장히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비염이나 축농증은 심해지면 이런 후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좀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염이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비염, 말 그대로 코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거든요. 네. 코 점막의 염증을 말하는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염의 증세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비염이나 축농기 같은 코 감기인 경우에는 이런 콧물이 끈적끈적하고 노란 콧물이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코감기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염일 경우에는 네네. 주로 물처럼 맑은 콧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비염이라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 어르신들은 다른 비염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또는 개, 고양이, 동물의 털 같은 그런 특정 항원, 원인 물질에 의해서 코 안에 점막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사실 면역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민감성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오히려. 때문에 오히려 알레르기 비염은 좋아집니다. 즉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그 다른 비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 다른 비염이요? 대표적인 것들이 혈관 운동성 비염, 또 미각성 비염, 미각성. 위축성 비염 같은 것들이 연세 드시면 많이 생깁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미각성 비염, 위축성 비염. 제가 말하고도 이게 뭔가 싶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그 비염이죠? 예,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네네. 겁니다. 처음 생소한데 먼저 혈관 운동성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혈관 운동성 비염은 우리 코 안에 그 점막이 나이가 들면서 네. 그 자율신경계가 원래 콧물을 조절하는데 그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찬 공기가 코 안에 들어갔을 때 콧물이 줄줄 흐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 되겠고 두 번째로 미각성 비염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자율신경계에서 침 나와라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노화에 의해서 그 침 나와라 명령이 콧물 나와라 명령으로 잘못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꼬여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어르신들은 이 미각성 비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비염이란 거는 코 안에 점막이 촉촉하게 적셔줘야 될 그런 점막이 위축이 되면서 건조해지고 코 안에 딱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비염이 위축성 비염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아직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혈관성 비염하고 미각성 비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운데 하면 그냥 코가 이 콧물이 자꾸 맺히는 것 같고 또 음식을 먹으면 제가 휴지를 많이 써요. 콧물이 자꾸 나오니까. 아, 진짜요? 예. 정말로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아까 위축성 비염까지 합해서 노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없어도 노화되면 대부분 다 생기는 겁니까?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기지만 네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노화에 의한 비염은 노화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유전적 네. 경향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은 완치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좀 증상이 덜해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노화로 인해 생기는 비염은 어떻습니까?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네. 모든 비염은 네. 완전히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완치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잘 관리하면 불편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찬 공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원인되는 그 찬 공기를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서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이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을 조절하는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제인 항콜린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걸 뿌리면 이제 콧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줄줄줄 나서 다른 사람하고 밥을 못 먹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20분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항콜린제를 뿌리게 되면 미리? 미리 20분 전에 뿌리면 밥 먹을 때 콧물이 안 나기 때문에 오. 다른 분들과도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너무 뜨겁거나 네네. 너무 매운 음식은 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비염들은 약으로서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상이 나타나면 약을 처방해서 그 부분을 하면 되는데 이 약을 계속 쓰면 부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성 생기거나. 예,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요?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이거 이렇게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비염약이나 이쪽 약은 항생제와 달리 내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요?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약제는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간혹 하지만 그 코점막 수축제라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일반 의약품으로서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약국 가면 많이 팔던데. 근데 이 약은 뿌리게 되면 코가 10초 안에 뻥 뚫립니다. 그거 진짜 시원해요. 네, 코감기가 심했을 때 5일 이내 뿌리고 스탑을 중지를 해야지. 너무너무 심했을 때. 네, 심해 5일 안에 쓰고 중지를 해야 되고 한 번 뿌렸으면 2, 3개월은 쉬었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 점막 안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을 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네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우리 어르신들 전립선 비대증이 많은데 이게 비염 치료제를 쓰게 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콧물 조절하는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복용하는 경구 혈관 수축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소변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약들을 처방받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또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네. 정보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혈관성 비염이나 그 미각성 비염은 약을 사용하는데 위축성 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위축성 비염은 코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대신에 코 식염수 세척을 권해드립니다. 식염수 세척이요? 예. 제가 그 코 세척하는 네.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아니 뭐 이런 걸 또 숨기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코 세척은 다양한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생리식염수를 채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통에 넣어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채운 다음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 옆으로 튼 다음에 높은 쪽 코에다가 대고 식염수를 살살 흘려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때 반대쪽 코나 입으로 나오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때 네. 물에 빠진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숨을 쉬셔야 되고 이때 아 하면서 길게 네. 소리를 내면서 짜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걸 너무 세게 짜게 되면 네네. 귀하고 코는 통에 있기 때문에 그 이관을 통해서 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살 흘려 넣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식염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요.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눈 렌즈 세척할 때 쓰는 생리 식염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해도 되나요?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는 코 세척에 적절하지 않고요. 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수돗물이나 맹물을 생수 같은 맹물을 사용하게 되면 예. 코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거기다 소금 타서 하면 안 되나요? 소금도 정확한 농도를 맞춰서 해야지 농도가 맞지 않는 소금물을 할 경우에는 코에 선모에 나쁜 영향을 줘서 코에 네. 나쁜 영향을 주거나 또는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체액과 같은 성분인 그 네. 깨끗한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다양한 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또 코 질환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는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혈관 운동성 비염 진단 후 코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신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버님은 실내 환경과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요. 과거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심해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코를 풀고 그럴 때는 이 창피해서 못 풀었어요.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이물질들이야 코에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코 좀 닦아, 코 좀 닦아 이런 소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창피했더라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콧물과 코막힘 때문에 늘 갑갑한 느낌이 들었다는 아버님. 특히 찬 공기를 쐬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재채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감기 처방을 해달라니까 감기가 아니고 이건 코에 문제가 되는 거라 전문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 검사를 받은 결과 비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해서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계신데요. 특히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신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되도록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데요. 하루 1.5리터가량 충분히 마셔 코를 촉촉하게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외출을 할 때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방한용품을 꼭 챙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신다고 합니다. 코 속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간단한 방법이지만 꽤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날씨가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이 코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특별히 몸 관리에 신경을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요. 그래서 이 마스크 착용과 몸 건강에 피해가 없게 이 보온을 단단히 해줘야 돼요. 그간 꾸준히 관리해 오신 아버님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버님의 경우 코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주는 칸막이뼈,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 비염 증상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아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잡는 비중격 교정술과 염증으로 부어오른 합의갑계를 축소하는 고주파 합의갑계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넓어져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검사상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혈관운동성 비염으로 진단을 내렸고 그 혈관운동성 비염의 수술인 하위각계 수술을 하고 또한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비중격을 펴주는 비중격 교정술을 했고 증상도 완화시키는데 한 일주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앞으로 코 세척을 꾸준히 해주면 증상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 속의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하면 코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잘해서 코 건강을 잘 지키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서 당당하고 활기찬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뭐 살이 잡는 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그 관리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앞서 축농증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비염하고 축농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 비염과 축농증을 혼돈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염과 축농증은 원인, 증상 그리고 생기는 부위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비염인 경우에는 증세가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이 생긴다면 네. 이 콧물이 또 비염인 경우에는 맑은 콧물이 흐른다면 예, 예. 이 축농증인 경우에는 누런 콧물이 나오면서 코막힘 그리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네. 그리고 냄새가 잘 안 나는 후각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코 얼굴에는 코 주위에 눈 아래, 눈 옆에, 그리고 눈 위, 그리고 뇌 근처에 뼈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공간에는 공기가 통해야지 정상적인 부비동인데 그 안에 고름이 차는 것을 부비동염, 네. 축농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우리 코 안에는 점막이 있는데 네. 그 점막에는 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습니다. 예. 그 점액을 뒤로 이렇게 보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섬모가 있습니다. 이 섬모들이 이제 뒤로 이렇게 하면서 콧물을 다 제거해주게 되는데 이 섬모가 노화가 되면서 운동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점막이 쌓여가지고 끈적이는 콧물이 많아지고 또 그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축농증에 잘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네. 그 축농증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노후에 생기는 축농증은 따로 분류되어 예.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생기는 축농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런 콧물이 나오고 코 가래가 넘어가고 이런 급성 또는 만성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특수한 축농증이 잘 생깁니다. 어떤 축농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곰팡이성 축농증인데요. 네, 코 안에도 곰팡이가 낄 진짜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곰팡이성 축농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날아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예. 코 안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비동에 뿌리를 틀고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곰팡이성 축농증은 다른 축농증과 같이 노란 콧물도 나오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세도 생기지만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곰팡이에 더 뭐 잘 취약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섬모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러내지 못해서. 제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 곰팡이성 축농증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옵니다. 아, 동시에 또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만 대부분은 한쪽에 오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누런 콧물이 나오고 코가래가 냄새 나고, 넘어가고 예. 냄새가 난다면 이 곰팡이성 축농증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임플란트 시술이나 또는 충치에 의해서도 축농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충치나 임플란트도 축농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하고 코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요것도 모형을 보면서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뼈에 상악뼈에 박혀 있는데 네. 이게 충치가 생기면 이 뼈가 녹습니다. 녹아서 위에 공간, 상악 공간이랑 뚫리게 되면 이제 축농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네. 임플란트 시술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시술 중에 점막이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뚫리게 되면 네.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곰팡이성 축농증과 마찬가지로 네. 치아도 보통 한쪽에 그렇죠. 동시에 다 썩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한쪽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치아 통증뿐만 아니라 뺨에 통증이 동반이 되고 심하면 눈의 통증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코에 눈까지 하면 진짜 서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충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어르신들. 이야.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애써 박은 거잖아요. 이거를 제거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 치아나 임플란트에 의한 이런 축농증은 치료 방법이 조금 특수합니다. 네. 그래서 충치가 생겨서 이 축농증이 왔을 경우에는 일단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치과 치료와 더불어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싸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나 축농증 치료를 먼저 하고 해보고. 거기서 좋아지면 임플란트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곰팡이성 축농증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싶거든요. 예. 네. 곰팡이성 축농증도 치료 방법이 조금 특수합니다. 네. 아까 치아에 의한 그 축농증이나 임플란트에 의한 축농증은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 곰팡이성 축농증은 약물로 듣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로 그 곰팡이 덩어리를 제거를 이게 딱 열어보면 덩어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좀 곰팡이가 으깨져 갖고 뭉쳐져 있는 그런 덩어리가 이 있습니다. 몸속에? 예, 그 공간 안에.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다 제거해 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그 대기오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이 곰팡이성 축농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네.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수술할 정도로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흔한 질병이군요. 자, 이외에도 코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코피가 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코 속에 종양이 있을 때도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다르게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할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냄새가 안 나는데 치매가 곧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 일부 치매에 해당됩니다만 일부 치매에서는 치매가 오기 전에 네. 냄새부터 잘 안 나는 후각장애가 관련이 있어요? 먼저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이나 또는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후각을 전달하는 그 신경 물질이 노화가 되면서 감퇴를 하는데 그게 더 촉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건 필요한데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후각이 떨어진다고 전부 치매가 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고 귀가 침침해지듯이 후각도 좀 침침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65세에서 80세 사이에 연세 드신 어르신 경우에는 한 50%에서 그리고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75%에서 이 후각 감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이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코에 종양이 생겨도 콧물이나 코막힘이 생길 수 있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에도 종양이 생기나요? 종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있으면 콧물, 코막힘뿐만 아니라 다른 증세도 동반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물혹이라고 하면 축농증 때 생기는 물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축농증과 동반되는 물혹은 양쪽에 보통이 와요. 근데 양쪽에. 이 악성 종양이나 또 양성 종양 같은 건 한쪽에 오기 때문에 네. 한쪽 코막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네. 이거는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특히 이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네네. 콧물, 코막힘뿐만 아니라 코피가 잘 납니다. 코피. 그래서 예. 한쪽에만 코피가 나면서 코막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때는 종양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콧물이나 코막힘이 계속될 때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만 코피가 난다면 더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근데 고혈압이 있을 때 코피가 나면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그 우리 요즘 혈액순환을 위한 그 항응고제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경우 드신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 코피가 아이들인 경우에는 코 앞쪽, 아래쪽, 앞에서 나기 때문에 휴지 넣고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눌러주면, 네. 금방 멈추는데 이 어르신들의 코피인 경우에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또는 아까 항응고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은 뒤쪽에서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렇게 눌러도 지혈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휴지 넣고 이렇게 눌렀는데도 피가 계속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반드시 응급실을 가셔서 아이고. 코 안에 내시경을 보면서 지혈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예. 다만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코 풀 때마다 코피가 조금씩 묻어 나온다 그러면 코를 좀 만지시다 나왔을 맞습니다. 경우에는 그거는 코를 풀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한쪽에서만 코피가 나고 코가 막히고 그게 점점 심해진다면 꼭 종양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좀 기억해둬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삶의 질을 잘 관리해야지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네네. 코 질환도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잘 조절하면 불편 없이 지내지만 방치하게 되면 후각장애 같은 다른 증세도 생길 수 있고 또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이런 네네. 관리를 잘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흔한 증상도 뭐 감기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코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2주 이상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